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3강의로서 연달아서 종자, 발화, 새싹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씨를 먹는 민족들은 거의 아무리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고 있는 견과류 종류 이런 것들이 아마 전부 다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종자가 좀 더 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싹이 나고 이 싹이 좀 더 많이 나는 것을 또 우리가 일명말해서 새싹 채소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는 씨가 어떻게 그대로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이 조건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발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싹을 내고 싹을 낸 이런 식품들이 어떻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건강식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한번 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한 10cm나 예를 들어서 15cm 이렇게 많이 자랐을 때를 우리가 말하는 새싹이라 하는데 새싹 채소는 어떻게 우리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어떤 그 건강에 도움이 됐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씨를 말할 때는 많이 접했던 것은 포도씨 그리고 참외씨, 배, 수박씨 그리고 뭐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라든지 심지어 잣 그리고 우리 말하는 전통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콩을 발화했을 때 나타나는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씨와 그 싹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씨를 가지고 발화했을 때 많이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 하나가 발화현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화현미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새싹보리인데 이 새싹보리에 대해서 식품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현대병에 있어서 고혈압이 당뇨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확실하게 인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메밀 중에서도 발화했을 때 이 메밀이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점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이후로 성인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밀싹입니다. 그래서 오늘 밀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땅콩을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땅콩을 발화해서 레사베르톨이라는 이런 그 성분을 가지고 이 발화 땅콩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삼을 많이 먹고 인삼을 가지고 또 하나 그 홍삼을 만들고 흑삼도 만들고 있는데 이 인삼을 다른 면에 봤을 때는 인삼이 크지 않고 일주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 키운 인삼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새싹 인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새싹 인삼이 이 5년근이나 이런 인삼보다는 이 기능성 성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제 나타나 있어서 오늘 소개하는 것 중 하나가 새싹인삼입니다. 이 새싹인삼을 어떻게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지 요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그냥 먹을 수 있지만은 어떤 연구에서는 마늘은 또 싹을 내서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리라는 곡물이 있는데 이 귀리를 가지고 싹을 냈을 때는 상당히 강장제로 쓰인다는 이런 그 연구 논문도 있어서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종자 씨의 비밀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씨를 가지고 온도와 습도와라든지 이 재배 조건에 의해서 발화식품, 현미라든지 이런 발화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과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발화해서 더 재배가 나아갔을 때 새싹 채소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건강과 관계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를 보면 싹, 새싹, 예를 들어서 베이비 채소, 새싹 채소 이런 거는 나물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재배학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먼저 할 수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종자의 그런 비밀인데, 이 종자의 비밀은 제가 한쪽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농업의 반도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는 지금 종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따라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반도체 못지않게 전기전자의 반도체 못지않게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이 관계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어서 그래서 농업의 반도체라고 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C를 생각하면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독성에 대해서 이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시중에서 현미라든지 메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거는 실제로 그대로 먹잖아요. 현미도 먹고 메밀도 먹고 보리도 먹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싹이 트거나 이랬을 때는 과연 독성 여부라든지 식용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누군가는 연구를 해서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기 한 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과라든지 살구라든지 복숭아, 그 다음에 청매실 이런 것들을 안에 씨는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나 사과 안에 들어있는 이 씨는 그 식품학적으로는 아미그달린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거나 이렇게 먹지 않고 약재로는 가능하다고 이런 게 이제 분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어릴 때 그 피마자, 기름 짰던 피마자나 그리고 나팔꽃 씨 이런 것들도 날 걸로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이 독성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주위에 가을 되면 많이 나타나는 은행 같은 것도 날 걸로 먹지 않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익혀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포도라든지 감이라든지 배, 참외, 수박, 고추 이런 것들은 그 씨를 이용해서 기름을 짠다든지 다른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고 독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이 더욱더 앞으로 우리 이 고부가 가치도 문제이지만 백세 친환경 고령식품의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견과류, 여러분 많이 잡수시는 견과류, 자시라든지 땅콩, 아몬드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제 가공 없이 조리 없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참깨라든지 해바라기 씨라든지 호박씨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은 잡수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말하는 요새 많이 먹고 있는 이 커피, 그의 원두 이런 것도 씨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분류했으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뒤집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씨의 나오는 독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 약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은 현재 알려지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심해서 잡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종자의 산업화는 포도씨 가지고 기름을 짠다든지 참외씨 기름을 짠다든지 수박씨를 그대로 먹는다든지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배씨 이런 걸 가지고 아로마 오일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호박씨를 그대로 식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종자를 산업한 사례들이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씨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씨는 고부가 가치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재료입니다. 식품 재료고 두 번째로는 식품의 또 하나는 식물의 씨 안에
비밀이 있고 또 하나는 껍질 안에 비밀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씨가 우리 말하는 종자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이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는 이런 그 병들이 상당히 식품에서는 C에서 해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연세가 들고 그리고 아주 문제가 현대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디멘치아 이 치매인데요. 이 치매가 여러분 그 예방식품 중 하나가 물론 생쥐 이런 실험을 했겠지만은 이 포도의 씨를 이용한 이런 효소에 의해서 예방식품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들깨 추출물도 이런 그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그 가을 되면 많이 잡수시는 건 이 감씨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물론 식용할 때는 감씨가 없으면 더욱더 편리하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씨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남은 논문이 아니고 실험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있는데 먼저 감 종자를 기능성화해서 이것도 보니까 중국에는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이 감씨 기름은 약 1% 정도 추출이 되는데 이것이 참깨에 들어있는 새사물 오일이라는 오일과 같이 참깨 기름 성분과 비슷한 그런 성분을 갖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를 먹는 민족들은 다른 식용을 하는 민족보다는 암이 거의 없다고 지금 상당히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있고요. 그래서 씨는 항암과 항산화 그런 식품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쪽으로 보는 하면 한쪽에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와 건강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치매는 80 이상이 되면 상당히 부분이 이 치매 발병을 저절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여러분이 용어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퇴행성 뇌질환 노인성 치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하도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치매의 백신 개발 가능성은 30년 이내에 그 가능성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이래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도 이런 걸로 봐서 이런 병들이 참 되게 어려운 과제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연구해서 목표 지점에 최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치매하고 관계되는 식품하고 이 기초 실험을 몇 가지 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감종자 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치매의 어떤 실험을 한 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감시의 품종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물론 이 데이터는 논문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를 간단하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양쪽에 이 신경 사이에 영어로 써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작용이 억제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연세가 많으면 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고 이래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마비가 될 수 있는데 아세틸콜린을 작용을 잘 억제하는 게 뭐인가 하면
맨 밑에는 영어로 나타나 있는 게 뭐인가 하면 ACHE,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라는 이런 효소입니다. 이 효소 때문에 그런데 이 효소가 즉 다시 말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아세틸콜린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치매라든지 이런 심근계통의 어떤 그런 병들이 오지 않은 그런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감시를 가지고 에탄올 추출을 해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요. 여러분 숫자만 보시면 이 뭐 73.9, 그 다음에 담감 같은 99.9 그 억제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실험 조건이라든지 추출 그 방법에 의해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나타난 결과는 제가 봐서는 기초 실험이지만은 감 종자는 이 콜린, 즉 다시 아세틸콜린 이 작용 나아가서는 좀 비약한 거는 이 치매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맨 우측에 보면 97.21에 해놨는데 그거는 타크린 가는 건데 이게 뭐인가 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래는 치료제로 약으로 써 있는데 제가 알기로 조사해 보니까 2013년에 간 독성으로 인해서 판매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비교해봐도 단감이 C가 다른 이 상당히 그 높은 이 이니비션 즉 다시 억제를 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다른 TV 프로그램도 나타나 있지만은 단감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C가 즉 다시 말해서 이 특히 감종자의 C들이 이 치매라든지 이런 그 신경과 관계되는 활성에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도 나타나 있겠지만은 고추씨도 이제 한번 연구 실험을 해봤어요. 고추씨도 연구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감시를 가지고 발화를 했으면 어떻는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실험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면 한번 또 전해줄 그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아세틸콜린은 간단하게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혈압이 강화되고 맥박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걸로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뭐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틸콜린 작용을 만일에 억제가 되고 이러면 신경의 마비가 문제가 오고 거기에 이제 그 기능이 저하되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되는 아세틸콜린 가수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즉 다시 방해하는 물질을 이 식품으로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종자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감시 이거는 다른 독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양리적으로 옛날에 독립보감 이후로도 멍든 것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야뇨증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감에 씨가 한두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이 촌에서 고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염 그게 이제 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노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와 관계되는 이런 실험을 우연히 이제 연구실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를 가지고 이 수비초 고추가 이게 뭐예요? 고추에는 혹시 아까 말씀드리던 이 활성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C는 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영양에 유명한 특산물인 수비쪽 고추나 영양고추나 일반 고추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HE,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 활성 이런 걸 억제하지 못한다고 지금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고요. 그러나 C에는 보니까 약 한 18.3 내지 16.3 정도 한 약 20% 가까이 활성을 억제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C를 발화를 해서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약 2배 정도, 저기 발화고추씨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 활성을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감도 이 단감 C를 내서 발화하면 어떻는지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고 그 여건이 많이 연구 여건이 되면은 이 C와 발화와 관계되는 어떤 취미를 연구하고 싶은 게 장기적인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운맛, 그 고추 매운맛 좋아하시잖아요. 매운맛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식품학적으로는 기능 성분이 캡사이신인데 이것이 이제 다이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살균 작용도 하고 식욕 촉진하고 이런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북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 작용도 뭐 특히 유비암, 대장암에 여러 가지 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지 과다 섭취했을 때는 항암 면역 세포 저하 기능이 상당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과다하게 여러분 잡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조금 정리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그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보다 종자가 훨씬 고부가 가치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면 20% 이래 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 양배추를 보니까 종자가 10원이면 양배추 크게 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 되는가? 한 2,000원에서 3,000원 되니까 2, 300배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 안 좋겠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46조 정도 이제 2017년에 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되냐면 세계의 그 종자의 약 1.3%밖에 차지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종자 전쟁이 오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 씨 주머니를 베고 죽는다. 그만큼 이 종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거는 종자의 범위가 농산물에 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임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종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종자가 앞으로는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자 씨 안의 비밀을 분명히 그 건강과 관계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1파트는 이 종자를 이제 마무리하고요.